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한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목요일에 오신 분. 목요일에 오신 분 한 분 계시네요. 네네. 한 분이면은 괜찮네요. 네. 목요일이랑 정확하게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진행을 하면 저분이 굉장히 아쉽겠죠. 그래서 똑같지 않습니다. 다른 내용으로 할 거고요. 목요일에는 대표님이 또 강의하셨고 여러 가지 또 도움되는 내용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저는 그때 이 주택임대사업 관련해서 일단 좀 강의를 했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 최근에 투자를 하려면 이 이제 주택임대사업이라는 놈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좀 있으셔야 투자하시는데 훨씬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깔고 가시라고 베이스로 강의를 좀 했었고요. 그때 이 여러 가지 세금 혜택 중에서 한 3가지 정도 제가 각 혜택이 뭐가 있는지, 요건은 뭘 갖춰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좀 강의를 할 텐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강의에 앞서서 좀 말씀드리면 요즘에 시장이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죠?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 작년부터 정부에서 이제 계속 정책적으로도 규제를 많이 하고 최근에 또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작년에 파리 대책 때 이제 많이 정책이 나왔었고요. 그죠? 최근에는 가장 또 많이 제안을 하는 게 어떤 부분인가요?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거. 보유세. 네, 보유세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세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정부에서 많이 규제를 하는 만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대처를 해야 또 투자에 있어서 실수도 줄이고 그냥 뭐라고 할까요? 이제 길에 버리는 돈이 좀 줄어들겠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마이크가 조금 큰가요? 울리나요? 괜찮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 중에서 어디에 대해서 할 거냐면 딱 하나만 할 거예요. 딱 하나만 해도 시간이 모자랄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뭘 했느냐면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었고 목요일에 그렇게 했었고 오늘은 소득세에 대해서만 할 겁니다. 소득세에 대해서만 1시간 동안 해도 시간이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자, 소득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소득세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잠시만요. 잘 보이시나요? 네. 소득세는 이 면적의 어떤 구분은 없습니다. 단기 임대로 등록하느냐, 즉 4년짜리로 등록하느냐, 중공공임대 8년짜리로 등록하느냐에 따라서 비율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면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죠.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단기로 등록하든 중공공으로 등록하든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단기는 30% 감면 혜택을 주고 중공공 같은 경우에는 75% 감면 혜택을 줍니다. 자, 이렇게만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하죠. 그냥 소득세를 깎아주는구나, 감면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소득세 관련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많이 얽혀 있습니다. 시간 관계도 그렇고 어떤 이 요건 관계도 그렇고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사실 파고들려면 계속 엄청 파고들 수 있지만 최대한 제가 여러분께 좀 쉽게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요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취득세랑 재산세는 이 금액 요건은 없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공시가격이 비싸도 상관이 없습니다. 면적만 해당이 되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면적 요건이 없어요. 공시가격 요건만 맞추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면적도 맞아야 되고 금액도 맞아야 됩니다.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되죠, 최소한. 그리고 금액은 공시가격 6억 이하여야 됩니다.
여기서 6억 이하는 수도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6억 이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좀 세세한 부분이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어쨌든 6억 이하의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만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적용 대상이 어떻게 밑에 것부터 먼저 볼게요. 적용 대상은 한 채 이상 등록한 임대주택, 단기임대로 등록하든 준공공으로 등록하든 한 채만 등록해도 감면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얘는 올해 1월부터 바뀐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세 채였어요. 근데 올해 1월부터 한 채만 등록해도 감면 혜택을 주게 되었고요. 그런데 복잡한 내용이 왜 발생을 했느냐? 복잡한 내용이 왜 발생했느냐? 이 임대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2018년까지, 즉 올해까지는 2천만 원까지 임대소득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즉 감면 혜택 받기 전에 2천만 원 이하인 임대소득은 아예 세금을 안 내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올해까지 내가 월세를 놓든 뭐 전세를 놓든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내년까지 낼 세금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감면이랑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복잡해지게 생긴 거예요. 왜냐? 올해까지는 비과세를 주는데 내년부터는 분리과세를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분리과세를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세금을 낸다는 거거든요. 세금을 내면 얼마를 감면해 주는지를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좀 복잡한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하셔야 될 게 이 소득세 관련해서 이 감면 30% 75% 감면 혜택을 주는 건 그러면 언제까지 혜택을 줍니까? 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내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임대소득에 관해서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올해까지는 시간 순서상으로 올해까지 발생한 건 비과세. 그죠? 내년 2019년 12월 31일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 그죠? 그 다음에 2020년에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없죠. 아무것도 없죠. 여기 이 혜택이 이때까지입니다. 이때까지. 만약에 내년에 이걸 뭐 연장하자라고 하면 그 이후로도 감면 혜택이 있겠지만 지금 기준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기준으로는. 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소득세 관련해서도 달라지는 부분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왜 달라지게 됐느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서 이렇게 하자고 했기 때문인데 그래서 그 내용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천만 원 이하 비과세는 이제 올해까지로 하고 종료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분리과세를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연장을 하고 이 올해까지는 이제 비과세를 주는데 이제 정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내년부터는 분리과세를 합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계속 얘기를 했냐면 지난해 8.2 대책부터 얘기를 했던 거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12월에 나왔는데 12월에도 강력하게 또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19년부터는 원칙대로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 2019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세금을 임대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 세금을 내게 될 때 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이제 필요 경비율을 차등 적용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죠. 점점 그죠? 필요 경비율은 뭔 소리야? 이렇게 좀 그런 생각을 하시고 최대한 집중하시고 보시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분리과세 시 필요 경비율을 차등 적용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든 등록을 하지 않든 임대소득세를 계산을 할 때 경비율을 60%로 동일하게 적용을 해줍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게 우리가 그 소득세 납부를 할 때 기장을 하게 되면 내가 뭐 얼마를 썼는지 이제 이 경비를 직접 계산해서 이제 신고를 할 수가 있고요. 그냥 단순 경비율로 해서 퍼센트를 아예 깎고 시작하는 게 있는데 임대소득세 분리과세 할 때는 그냥 60%를 빼고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쪽 분리과세를 선택해서 분리과세로 납부를 하게 되면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임대소득이 1,000만 원이 나온다고 하면 지금 기준으로는 60% 정도는 경비로 빼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럼 지금 1,000만 원 발생하면 60% 빼면 600만 원이잖아요. 그럼 4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돼 있는 걸 앞으로는 분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주택임대사업 등록하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등록하는 사람은 70%까지 인정해주고 등록 안 하면 반만 인정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바꿀 거라는 거예요. 이거에도 개정을 통해서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걸 개정하면 19년부터 이렇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19년도 소득세 계산할 때는 이걸 적용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계산을 해보자는 겁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일단 요거는 보지 마시고 요 두 칸은 보지 마시고 얘만 한번 볼게요. 이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라고 했죠. 그죠?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라고 했죠. 자, 그런데 현행 기준으로 그러면 현행 기준으로 이제 이 비과세가 안 됐을 때 세금이 그러면 얼마가 나오느냐? 즉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니까 올해 2천만 원이 나온 건 내지 않지만 내년에 2천만 원이 나오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에 2천만 원 소득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고 얼마인지 계산을 해본 겁니다. 내년에 2천만 원이 나오면 제가 말했죠. 필요 경비를 일단 현행상으로는 구분이 안 돼 있으니까 60% 인정을 해줍니다. 1,200만 원 빼면 800만 원이 나오죠. 800만 원이 나오는데 여기서 400만 원 기본 공제가 더 들어가는데요. 기본 공제가 뭐냐면 요 밑에를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타소득이 없거나 주택임대소득 외에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400만 원을 기본 공제를 해줍니다. 얘는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택임대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 이 400만 원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요거는 잘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걸 빼고 계산하면 크게 어긋나 버립니다. 계산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 기본 공제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럼 기본 공제 400만 원까지 다 받는다고 가정하고 계산해 볼게요. 기본 공제 400만 원까지 받으면 800에서 400을 빼니까 과세 표준이 400만 원이 되고요. 분리 과세를 하게 되면 세율이 14%가 붙습니다. 그러면 세액이 56만 원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56만 원이 나오게 되는데 이 56만 원은 미등록했을 때입니다. 등록을 안 했을 때. 무슨 얘기냐면 방금 전에 보셨겠지만 등록하면 단기로 등록하면 30%, 준공공으로 등록하면 75% 감면 혜택이 있죠? 얘는 등록을 안 했으니까 아직 감면을 못 받습니다. 그죠? 56만 원에 지방소득세 5만 6천 원까지 하면 61만 6천 원을 내야 됩니다. 소득세로. 그런데 준공공으로 등록했다고 가정을 하면 75% 감면을 받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75% 42만 원을 빼줍니다. 그러면 14만 원, 지방소득세 14,000원까지 해서 15만 4천 원만 납부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내년도에 이제 2천만 원에 발생했을 때 2020년도에 낼 세금이 되는 거예요. 소득세가. 2020년도에 지금 법이 하나도 안 바뀐다고 하면 미등록하면 60만 원 내고 준공공임대 등록하면 15만 원 정도 내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경비율을 이제 구분을 하게 된다고. 그죠? 이것까지 적용을 그럼 해볼게요. 경비율을 구분하게 되면 더 차이가 이제 많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2천만 원이 발생했을 때 경비율을 얘는 70%, 얘는 50% 인정을 해주니까 얘는 소득금액 600만 원 되고 얘는 1,000만 원이 됐습니다. 여기서 또 기본공제 똑같이 받는다고 하면 과세 표준 자체가 2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14%를 곱하면 세액이 28만 원, 84만 원이 나오게 되는데 얘는 미등록이죠. 감면받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대로 쭉 내려오면 92만 4천 원이 됩니다. 얘는 등록이잖아요. 등록이니까 감면받는 게 있죠. 28만 원에서 만약에 준공공으로 등록했다고 하면 75% 감면을 받습니다. 21만 원 빼면 7만 원, 7만 7천 원이 나오는 겁니다. 70%, 50% 구분이 예정대로 되게 되면 내년도 2천만 원 소득에 대해서 2020년도에 내게 될 세금이 7만 7천 원 대 92만 4천 원이 되는 겁니다. 2천만 원 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예정대로
법이 다 바뀐다면. 차이가 꽤 크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죠? 준공공 임대주택 등록을 했을 때 그만큼 혜택이 커진다는 거게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감면 혜택이 2019년 12월 31일까지라고 돼 있으니까 2020년도까지는 혜택을 주는데 계속 연장이 된다고 하면 더 의미가 커지겠죠. 왜냐면 이렇게 되잖아요. 미등록한 사람은 2천만 원 똑같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매년 100만 원씩 임대소득세 내야 되고, 등록한 사람은 뭐 8만 원씩 내면 그걸 한 4년으로 간다고 하면은 차이가 훨씬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1년만 놓고 볼 게 아니라 계속 임대를 1년만 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뭐 전세 2바퀴만 돌려도 4년인데. 그죠? 그러면 한 사람은 등록 안 해서 400만 원 소득세 내야 되고, 한 사람은 등록해서 뭐 한 30만 원만 내면 되는데 차이가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시간이 누적될수록 차이가 더 커진다는 게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가 그럼 전세 2바퀴 4년 정도 임대를 돌릴 계획이면 주택임대사업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의무기간은 어차피 지키게 되는 거잖아요. 시간만 지나면.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더 좀 심화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면세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표를 잘 보시면 이해가 아마 되실 텐데요. 자, 과세 표준이 아예 0원이 돼서 아예 비과세를 받는 구간이 생기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현행 기준으로 봤을 때 임대소득이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0만 원이 발생하면 지금은 60% 인정해주니까 600만 원을 빼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업소득금에 4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기본공제 제가 400만 원 얘기했죠. 내가 다른 종합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400만 원 기본공제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4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빼니까 얼마가 됐습니까? 없죠? 뭐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소득세 낼 게 없다는 겁니다. 그죠?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왜냐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전세를 놓거나 어느 정도까지 월세를 놓더라도 세금을 전혀 안 내는 구간이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앞으로 개정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개정이 되면 임대소득이 1,333만 3,333원까지는 과세표준이 0원이 된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 경비율을 차등해서 적용하게 되니까. 그러면 임대주택 등록 안 하면 얼마냐? 800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쉽죠? 800만 원에서 50% 인정해야 400만 원이잖아요. 그죠? 50% 빼면 400만 원 되고, 400만 원에서 기본공제 400 빼면 0원 되니까. 그죠? 그러면 적어도 분리과세가 시행이 된다고 하고 이게 차등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임대소득이 800만 원까지는 소득세 내는 겁니까? 안 내는 겁니까? 안 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소득세가 무조건 내가 소득이 발생했다고 해서 내는 게 아니라 기본공제를 받거나 이 기본공제 적용했을 때를 가정하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기본공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필요경비율이랑 기본공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예 과세표준이 0이 되는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등록을 하면 그 구간이 훨씬 더 폭이 커지는 거잖아요. 추가로 내가 월세를 더 받아도 되고 추가로 전세를 더 놓아도 부담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게 제가 적어 드리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게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작년 12월 13일에 나왔는데, 이제 요거는 아예 방안으로 책자로 이제 발표가 된 겁니다. 자료로. 이제 뭐 기사 보도 자료로 쓰라고 이제 정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내용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그냥 제가 그대로 갖다 붙인 겁니다. 왜냐면 여기에 제일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 공무원들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보시면 자 이렇게 돼 있죠. 면세점, 분리과세를 적용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소득세 면세점이 달라짐이라고 돼 있죠. 자,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현행상으로는 1,000만 원이었는데 이제 분리과세를 적용하면 소득세 면세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소득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라고 적혀 있죠. 왜 그러냐? 이런 경우에만 기본공제 400만 원이 적용이 되니까. 그죠? 그런 경우에 임대사업자로 등록 시는 과세 대상 임대소득이 연 1,333만 3,333원까지, 미등록 시는 연 800만 원까지 소득세 부담이 없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이렇게 적어서 발표를 한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 연 1,333만 원이면 월세로 치면은 한 달에 111만 원까지는 받아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시면 소득세 안 낸다는 거고요. 그죠? 미등록하면 월 66만 원까지는 받아도 임대소득세 안 낸다는 겁니다. 맞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뭐 자료에 그냥 나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텐데 임대소득 과세 기준이 19년 이후에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분리과세가 시행됐을 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표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것도 조금 한번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소득세를 어떻게 내냐면 이 얘기를 먼저 드리는 게 나았을 수도 있겠네요. 자, 종합과세가 있고 분리과세가 있고요. 분류과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종합과세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내는 소득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게 있냐면 뭐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뭐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이 6가지 이제 소득이 발생하면 다 합쳐서 소득세를 내는 겁니다. 다 합쳐가지고 내가 구간에 따라서 6%에서 지금 42%까지의 소득세율을 매겨서 세금을 낸다는 건데요. 자, 그런데 어떤 소득에 대해서는 여기에 합치지 않고 따로 분리과세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뭐 그런 경우죠. 이제 이자 소득 같은 경우에 원천 징수하는 경우가 있죠. 은행에서 내가 저금을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이자를 받을 때 은행에서 이미 14% 떼고 이자를 줍니다. 그게 분리과세예요. 이미 원천 징수해버리고 주는 게. 따로 내가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경우 혹은 아니면 이런 경우 임대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여기 합치는 게 아니라 분리과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분리과세하는데 이게 이제 세율이 14%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어떤 과세냐면 뭐 퇴직소득, 양도소득 같이 한 번에 빵 터지는 소득 있죠? 네, 이거를 여기에 합쳐버리면은 엄청 부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아예 따로 빼서 세금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 표를 그러면 이제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텐데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분리과세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분리과세한댔죠.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여기로 합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든 등록하지 않든 무조건 종합과세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하면 구간별로 이제 나눠진다는 거예요. 등록하지 않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800만 원까지는 과세 제외. 그죠? 그다음에 800만 원부터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그죠? 그다음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1,333만 원까지는 과세 제외. 그리고 1,333만 원부터 2천만 원까지만 분리과세. 이해되세요? 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자, 당연히 뭔가 궁금한 게 하나 더 생기셔야 될 거예요. 감이 있으신데요. 네네. 맞습니다.